자, 오늘은 어휘끝 5.0 5강. 네. 먼저 어근은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네. 남학생들은 대부분 알죠? 카운터 펀치. 이런 거 할 때 바로 카운터예요. 그죠? 카운터는 원래는 뭐 거스르다 또는 맞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카운터.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먼저 같이 보도록 하죠. counter act. 자, act 하면 뭐 action, act. 이게 바로 행동이죠. 그래서 거스르는 행동 이렇게 하시면 좀 별로예요. 네,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뜻은 맞긴 맞아. 근데 counter act는 이런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여당에서 사형을 오케이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야당에서 사형에 NO라고 말을 하는 요 행동, 이걸 보고 카운터 액트라 그래요. 거스르는 행동은 행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바로 카운터 액트라고 하고, 그래서 뜻은 대응하다입니다. 대응하다. 근데 어떤 개념으로 쓰는지는 알겠죠. 대응을 하긴 하는데 원래 나온 행동과는 반대되는 말로 대응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카운터 액트예요. 알겠죠? 다음 건 카운터 밸런스거든요. 카운터 밸런스. 근데 이게 균형에 거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균형에 거스르다가 아니야. 이건 바로 균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카운터, 거슬러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스르는 힘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걸 카운터 밸런스라 그래요. 밸런스에 거스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죠? 밸런스를 맞추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균형 잡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카운터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얘는 원래는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는 언제 쓰냐면, 예를 들면 너와 나의 균형을 잡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제는 뭘 도입함으로써 카운터 밸런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맨 먼저 무너진 상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서 쓰는 게 바로 카운터 밸런스입니다. 균형 잡다예요. 그냥 균형 잡다랑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 거는 카운터 프로덕티브예요. 자, 프로덕티브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프로덕티브. 우선 프로덕트는 대부분 알 겁니다. 이게 생산하다. 그래서 PD, 우리 이렇게 외웠죠? PD, 나 PD, 김태호 PD, 이 사람들 다, 그죠? 그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PD는 생산하다. 프로덕티브, IVE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 생산하는은 아니고요. 바로 생산적인입니다. 생산적인. 이게 프로덕티브야. 그러면 카운터 프로덕티브는 생산적인 거에 거스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생산적인이란 뜻이 나오겠죠. 이거는 비생산적인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뭐 unproductive나 disproductive를 쓰지 않아요. 항상 카운터 프로덕티브를 씁니다. 비생산적인은. 그래서 생산성을 이렇게 올리는 거에 거슬러서 내리는 행동, 이게 바로 비생산적인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또는 뭐 역효과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거 카운터 파티예요. 그죠? 카운터 파티.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카운터 파티. 우선 파티, 이거 예전에 우리 어휘끝 스타트에서 파티의 뜻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파티 보면은 거기서 좀 중요한 뜻으로 썼던 게 바로 정당이란 뜻이 있었죠.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파티는 어떤 집단을 보고 말해요. 집단. 근데 집단은 집단인데 어디에 하는 집단? 거스르는 집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단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거스르는 집단을 보고 카운터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당, 야당일 때 많이 써요. 아까 말했듯이 이쪽이 여당이면 거기에 대항하는 카운터 파티는 야당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카운터 파티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써있기로는 한쪽 당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한쪽 당사자보다는 아무래도 뜻이 그 상대방, 이게 좋습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내 쪽과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이걸 보고 상대방이라고 하죠. 카운터 파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쪽 당사자라고 써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이쪽이 우리가 당사자면 그와는 반대쪽, 다른 편에 있는 반대, 거스르는 이 집단들,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란 말도 쓸 수 있겠죠. 다음 거 볼게요. 오펜시브예요. 오펜스, 농구할 때 많이 나오죠. 반대말만 알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디펜스죠, 그죠? 뭐 디펜스 게임 이런 거, 뭐 타워 같은 거 심어가지고 깨는 그런 게임일 겁니다. 그래서 디펜스가 무슨 게임? 방어 게임. 그럼 오펜스는 당연히 공격 게임. 농구할 때도 오펜시브 파울이 있고 디펜시브 파울이 있어요. 오펜시브 파울은 먼저 점프를 해가지고 서 있는 애를 찍어버린다든지 이런 걸 오펜시브 파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오펜시브는 위에서 봤던 프로덕티브에 있는 이 IV랑은 좀 다릅니다. 오펜시브는 여기서는 이제 공격적인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용으로 쓰였어요. 잘 쓰이지 않는데 이 정도는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운터 오펜시브, 오펜시브 이제 공격이니까 공격에 카운터 하는 거죠, 그죠? 카운터 어택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공이 돼요, 역공. 오퍼입니다. 다음 건 카운터 오퍼예요. 카운터는 아까 말했듯이 거스르다고, 오퍼는 제공하다죠. 제공하다. 근데 이 카운터 오퍼라는 말은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먹고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야. 오퍼는 우선 제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안. 내가 오늘 오퍼가 하나 왔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제안이 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운터 오퍼예요. 우리 카운터 펀치 같은 개념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운터 오퍼는 내가 받은 제안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나의 의견이 첨부된 바로 그런 제안을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뜻은 뭐 그냥 수정 제안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수정 제안. 근데 이 의미가 나온 것만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카운터 오퍼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왜냐면 카운터 오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나와? 실용문 알죠? 뭐 이메일 같은 거, 그런데 보면 카운터 오퍼라는 말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 카운터맨드예요. 맨드란 뜻을 봐야 돼요. 맨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의 맨드가 있어요. 바로 커맨드예요. 커맨드 센터. 커맨드 하면은 명령입니다. 커맨드가 맨드, 이게 지휘란 뜻이에요. 지휘를 모아놓은 것. 그래서 이게 뭐뭐 해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커맨드야. 명령이야. 그래서 이게 지휘예요. 자, 지휘에 이렇게 카운터, 저항, 거스르는 걸 보고 말합니다. 주문, 이게 명령한 거를 거스르는 걸 보고 말해요. 즉 내가 이렇게 명령을 뭘 했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햄버거 3개랑 그다음에 주스 2개 주세요. 이렇게 맨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를 주는 거죠. 카운터를, 즉 반대말을 주는 겁니다. 다시요. 저 카운터맨드 할게요. 햄버거 4개랑 주스 하나요. 이렇게. 이게 카운터맨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명령에 대한 카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취소하다. 근데 이제 취소하다는 뭐 보통 캔슬을 써서 이거는 조금 더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바로 철회예요. 철회. 자기 의견, 주장, 명령을 철회하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바로 카운터맨드입니다. 알겠죠? 맨드가 명령이니까 카운터맨드는 명령을 카운터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카운터맨디드라는 말로 많이 써요. 카운터맨디드. 이렇게 잡으면 이제 철회된이 되겠죠, 그죠? 뭐 철회되다, 뭐 그 대통령의 뭐 저기 뭐죠? 뭐 당선은 철회되었다 이러면 카운터맨디드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조심합시다. 다음 카운터 메저예요. 메저. 우선 메저 하면은 재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죠? 재다. 왜냐면 ME 이거 자체가 MEA 이거 미터잖아요. 미터. 길이의 단위잖아요, 그죠? 이 메저, 이게 재다라는 뜻이죠. 재긴 재는데 메저하면 재다란 뜻도 있고, 이제 동사 뜻으로는 이제 어떤 저거 뭐지? 다루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 메저는 다루는 거에 거스르다 이런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줍니다.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툭 떨어졌어.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measure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에 대응하는 measure, 즉 대응책이에요. 다루다니까요. 그죠? 사건이 이렇게 나오면 measure가 재 가지고 카운터를 해. 그러니까 대응책.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counter measures 하면은 대응하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건 당연히 쉬워요. clockwise입니다. wise가 여기서는 똑똑한 이런 거 아니야? wise 하면은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clockwise는 어떤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걸 시계 방향이라고 하죠. 12시, 3시, 6시, 9시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시계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카운터, 거스르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 요런 방향으로 도는 걸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하죠. 그죠? 카운터 클럭와이즈나 클럭와이즈는 어떤 지문에서 많이 나오냐면 실생활 지문에서는 목을 돌려라 뭐 이런 지문 있잖아요. 그죠? 렉 노테이션 목 돌리기 운동을 할 때 카운트 클럭와이즈로 몇 번, 클럭와이즈로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상 올바른 것은 주기도 하고, 카운터 클럭와이즈는 이제 좀 어려운 지문에서는 과학 지문에서 지구의 자전 이런 지문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카운터 클럭와이즈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카운터 에이전트. 이게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하면은 뭐죠? 박지성의 에이전트라고 하면 소속사 이런 식으로도 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에이전트 이거 자체가 원래는 액트야 이게. 그래서 행동자 정도 됩니다. 에이전트,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해요. 운동선수는 운동만 하니까 나머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일을 맡기는 걸 이걸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뭔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카운터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일이 떨어졌어. 그럼 거기에 반대해서 일을 하는 걸 이걸 보고 카운터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 뜻은 자체 좀 뜻도 어려워. 반작용제거든요. 반작용제예요. 반작용제라서 이거 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반작용제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산성, 염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염산을 중화시키는 게 뭐죠? 그렇죠. 염기성 물질이죠. 이게 바로 카운터 에이전트입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반작용제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산성으로 행동해. 그럼 카운터 에이전트는 염기성 물질 또는 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은 엄청 어려워요. 카운터 베일입니다. 카운터 베일. 베일은 여러분 available 이거 보시면 알죠? available 뜻이 사용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이고 avail 이게 사용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사용하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카운터 반대가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veil 이 자체가 value에서 왔어요. 가치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래서 counter veil 하면은 가치에 카운터를 치는 겁니다. 즉 가치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가 없어져야 돼. 카운터의 개념은 항상 이런 거야. 뭔가 먼저 작용이 있고 그 뒤에 반대를 거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가 카운터 맞아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화하다 또는 상쇄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말들이 어렵죠. 아마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카운터는 끝났고요. 카운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근인 팩트, 피트, 페이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알아둘 거 어근은 바로 팩 또는 fake 또는 fake 또는 fake, faked 이렇게 이 네 가지 어원 다 만들답니다. 여기서 보면은 팩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 만드는 곳. 이렇게 보면 픽션 이런 거. 허구 만들어낸 것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팩은 임팩트 이따가 뒤에 볼 거긴 하고, 여기 페이크는 이제 카운터 페이크라 그래서 이런 거. 카운터 아까 거스르다였죠? 페이크 이게 만드는 겁니다. 거슬러서 만들다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원래
진짜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항해서 거슬러서 만들어진 게 바로 counterfeit예요. counterfeit는 바로 모조의 또는 위조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이거 fate를 페이크로 읽으셔서 그냥 이거 그죠? 네, 위조의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말이 페이크야, 그죠? 페이크. 그래서 모조의란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위조 지폐 같은 게 counterfeit note라 그래요. 노트. 이거 이렇게 쓰면은 위조 지폐가 됩니다. counterfeit note. 그러면 진짜의를 꼭 알아야 돼요. 진짜의. 왜냐면 여러분 진짜의를 쓰면 맨날 리얼밖에 몰라. 진짜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genuine. 이거 진짜의. 이거 진실한 이런 뜻이야.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authentic. 이거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런 거 그 옷에 써 있어요. authentic이라 그래서 이 옷에 진실의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 이 정도도 알아둡시다. counterfeit 이것도 모조의 원래 만드는 거, 반대로 만드는 거. 진짜가 원래 있고 여기에 대항하여 만든 거. 그래서 모조의 됐죠? counterfeit note 같은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처럼 이렇게 fate 이게 만들다야. fake 역시 만들다죠, 그죠? 자, 팩트는 뭐 사실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팩트 이 자체가 만들다로 쓰이는 게 좋아요. 만들다에다가 or 붙였어요. 팩터. 팩터라고 하면은 만들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만들어진 것. 만드는 것이라고 봐야죠. 만들어진 것보다 만드는 것이요. 어떤 뒤에 있는 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팩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되려면 그것에 뭐가 필요해?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팩터는 원인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원인으로 보면 조금 커우즈랑 헷갈려서 이걸 요소라고 원래 답은 써 있습니다. 요소. 그러니까 팩터가 여러 가지, 즉 원인이 여러 가지가 쌓이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팩터는 요소입니다. 뭐 참고로 혹시 인수분해라고 아시나? 인수분해 이게 factor separating이 돼요. 자, 인수 팩터. 왜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 제곱이잖아요. 아유, 잘못 썼네요. 4x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원인이 돼서 이걸 제곱을 했더니 요런 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인수분해는 인자를 나누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나누는 것, 요소를 나누는 것 이게 인수분해야. 즉 팩터라고 하면은 요소, 원인이 된다는 것.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다음 건 artifact예요. 아트를 알아야 됩니다. 아트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예술을 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다 라는 거에서 아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팩트 만든 거, 그래서 인공이에요. 아티팩트라고 하면 인공. 아트가 인간이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티팩트에서는 사실 인공의 라는 뜻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훨씬 많아요. artificial 이라고 그랬어요. artificial이라고 하면은 이게 인공의예요. artificial. 아이고, 알바하는군요. 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의 satellite 하면은 위성이 되죠. 그죠? satellite. 그죠? 아이군요. 이렇게 하시면 인공위성, 그 다음에 뭐 인공 뭐 addictive, 그죠? addictive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 이거 addict, 이거 add 더하다잖아요. 그래서 인공 조미료 이렇게도 쓰고요. 뭐 여러분이 좀 필요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죠. respiration 하면 호흡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artificial respiration 하면 인공호흡법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아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어요. effect입니다. fact가 만들어요. 어디다가 F인데 이건 사실은 AD였어요. AD가 F의 영향을 받아서 AF로 바뀐 겁니다. AD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뭐 쪽이란 뜻이에요. 어디 쪽으로 만들어주다 이런 겁니다. 즉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 어떤 되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가 나의 마음의 두근거림을 effect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라? effect예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주답니다. 이게 effect였었죠.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effect랑 꼭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효과랑 헷갈리시면 안 돼. effect는 동사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보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영향을 주다 말고 이제 바로 일형식으로 쓸 경우가 있거든요. 일형식 effect를 일형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effect의 뜻은 발생하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effect가 AD 쪽으로 만들어내다잖아, 그지?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바깥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effect예요. 그래서 발생하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다음은 defect고요. DE 여기 있죠, 그죠? DE 이거 알고 있듯이 down 아래로 라는 뜻 또는 away 떨어뜨려서 라는 뜻 있죠? DE fact가 만들자죠. 그래서 떨어져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defect가 떠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떠나다라는 뜻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defect는 결점이란 뜻이에요. 결점. 바로 다운의 개념입니다. D가.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다운 시키는 거. 그래서 defect 하면은 당신 결점을 보고 말해요. 그죠? defect 결점. 결점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좀 봐주시면 돼요. flow 이게 결점인데 결점에다가 less 붙였어. flawless 하면 이거는 흠이 없는 이라고 해서 완벽한 이란 뜻입니다. 이 flawless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완벽한 흠없는 이라고 되죠. 그죠? 그래서 defect 만드는데 아래로 만들어. 그죠? 성과가 안 나오게 아래로 만들어줘. 그게 바로 결점. flawless까지 봤어요. 자, deficient예요. 아까 봤던 그대로입니다. D 아래로 fix 만드는 적인 이란 뜻이죠. 아래로 만드는 적인.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점이 있는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결점이 있는 거니까 없는 거야. 결핍 이라고 되죠. 결핍, deficient, 결핍, 부족한 이란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가시면 사실 근데 이거 deficient 한번 봤을 때 같은 건데 이렇게 같이 볼까요? 자, deficient는 fix 만드는 걸 down 되게 만드는 거고, 그죠? sufficient는 surface 기억나나? surface 보면 이제 표면이죠. 이게 슈퍼의 개념이에요. 위라는 뜻입니다. 위가 안 써지네요. 위라는 개념이에요. 초과 넘어가서 라는 뜻입니다. surf 이거가 위 넘어가다 이런 뜻이야. efficient 라고 하면 만드는 거죠. 아까 봤지? deficient는 만들긴 만드는데 아래로 만드는 거, 능력을 다운시키는 거 결핍이고, 만들긴 만드는데 위로 넘치게 만드는 거, 이걸 보고 sufficient라 그래서 이건 충분한 이란 뜻입니다. 충분한. 다음 단어 바로 가죠. 다음 단어는 efficient예요. 다행히 또 쉬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efficient에서 E 한번 볼게요. E 어느 쪽이었죠? E exit 이런 거 기억나죠? E가 바깥이에요. 바깥에 fix 만들어주는 주는 적인 이런 겁니다. 그죠? 바깥으로 만들어주는 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 목표치가 이만큼 있으면 이걸 뛰어넘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딱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내 목표치가 이만큼인데 이걸 뛰어넘어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efficient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란 뜻이 되죠. 효율적인. 바깥 뛰어넘어서 만든다. 약간 sufficient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그죠? 근데 efficient은 효율적인, 이건 충분한 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effective. 이거나 우리 아까 effect라는 단어, 여기 effect가 어떤 쪽으로 만들다 그래서 영향을 주다죠. 그 다음에 effect 이거는 효과예요. 효과. 그래서 여기도 사실 효율적인, 효과적인 이렇게 봐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effect 자체가 효과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서 만드는 것. 그죠? 효과적인입니다. effective. 뭐 효율적인으로 봐도 괜찮고요. 효과적인은 효율적이랑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인펙트예요. 안쪽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너 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너도 가져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감염시키다입니다. 감염시키다. 저 스타크래프트 1에 보면 커맨드 센터를 퀸이 먹고 여기서 나오는 자폭병 이름이 인페스티드 테란이에요. 인펙티드 테란, 인페스티드랑 똑같습니다. 둘 다 안에다가 만들어진 이런 뜻의 감염당한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인펙션이라고 있어요. 인펙션. 요새 메르스 때문에 나오는 건 단어인데 인펙션이 바로 감염되는 것, 즉 전염병을 보고 말해요. 인펙션. 자, 그래서 전염병은 전염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되죠. 감염이랑 전염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감염은 내 바이러스를 남한테 주는 거고, 전염은 주진 않았는데 이게 그냥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전염되기 쉬운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컨테지어스요. 컨테지어스입니다. 예전에 우리 탱고에서 봤죠, 그죠? 탱고, 탱글, 태그, 이거가 터치였죠? 만지다, 촉감이란 뜻의 태그, 탱글, 그죠? 촉감이었어요. 컨테지어스, 함께 만지는 적인입니다. 이게 전염성 강한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얘도 만지고 쟤도 만지고 함께 만지는 적인, 이게 바로 컨테지어스, 전염성 강한. 이 단어 꼭 알아두고, 다음 거 매그니피션트예요. 매그넘 그러죠? 매그넘 하면은 뭔가 되게 큰 총, 이게 매그넘 총입니다. 또 매그니피션트, 아무튼 매그너스이란, 여기에는 매그너스 이 자체가 거대한 이란 뜻이야. 거대하게 만드는 적인이죠. 거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다 떨어지죠. 이렇게 큰 거. 그래서 이게 웅장한이 됩니다. 웅장한,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 저희가 압도되는 이런 정도, 그걸 웅장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하면 웅장한. 프로피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 알죠? 프로 앞으로, 그죠?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피크 만들어요. 앞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내가 여기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든 걸 이렇게 앞에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잘했으니까, 잘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앞으로 만들어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능숙한이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앞으로 만들어주는 거, 제일 먼저 만들어주는 거. 왜? 내가 능숙하니까. 그래서 프로피션트는 능숙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카운터라고 하는 거스르다 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피크라 그래서 만들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데보단 조금 쉬운 것 같으니까 빨리 보시고 다음 바로 보도록 하죠.